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꼭 찾아보고 싶어 하는 곳, 미국의 뉴욕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의 수도라고도 할 수 있는 뉴욕, 거기서도 맨하튼. 그 맨하탄에 하루에 찾아오는 사람이 몇만 명쯤 될까? 정확하게는 통계상으로 33만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33만 명 중에 상당수가 맨하탄으로 들어섭니다. 그 맨하탄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늘 뉴욕이 핵심 그 씬으로 나오게 되는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욕을 보고 맨하탄을 보고 거기서 걷다 보면은 길이 바둑판처럼 잘라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도를 보면은 거의 맨하탄의 모든 길이 직사각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아주 촘촘하게. 그런데 이 맨하탄에 굉장히 특이한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브로드웨이라는 이름을 붙어 있습니다. 바둑판 길을 이렇게 사선으로 지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질서를 파괴하는 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고 있을 때 자기들이 쓰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미 존속하고 있던 길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길들이 유럽 사람들이 와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놓은 길입니다. 맨하탄의 도시계획은 1811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1830년대가 되면은 이 뉴욕의 맨하탄이 세계적인 경제의 중심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빌딩들이 들어설 경우를 대비해서 전부 직사각형의 블록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웨이는 길을 살려놨습니다. 왜 살려놨냐? 이 땅의 유산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살려놓은 겁니다. 사선이 지나면서 생기는 땅에는 짜투리 땅이 생깁니다. 사각형에 사선을 그으면 삼각형이 생기죠. 삼각형에는 빌딩을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땅들이 대각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삼각형으로 남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삼각형 땅이 뉴욕을 정말로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주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브로드웨이라는 땅은 제일 남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220개 블럭을 지나가면서 가는데 공식적인 기록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한 이름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길이 되었습니다. 브로드웨이 사선과 직사각형 블럭이 만나는 이 지역에서 삼각형 땅으로 떨어지는 데가 교차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교차로에서 만나는 곳이 한 서너 군데가 되는데 거기에 공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유니언 스퀘어 파크라는 게 나옵니다. 유니언이라는 말은 미국에서 남북전쟁을 할 때 나온 겁니다. 남북전쟁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노예제도를 놓고 북쪽에 있는 주들과 남쪽에 있는 주들이 갈등을 일으켜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그때 북군이 바로 유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군은 컨페더레이트 러시 뭐 이렇게 해서 이 남군과 북군이 싸우는데 바로 그 북군이 이겨서 이제 노예 해방이 되고 이렇게 해서 미국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미국을 하나로 통일을 했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 공원이 여기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니언 스퀘어 파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공원에 가면은 링컨 대통령 뭐 이런 대통령들의 동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의 정치적인 집회 장소로도 많이 이용이 됩니다. 미국의 노동절이 생기게 되는 그 노동자들 퍼레이드가 여기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미국 노동운동의 시발점이 바로 이 유니언 스퀘어 파크였습니다. 브로드웨이를 따라서 조금 더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메디슨 스퀘어 파크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이름을 따서 지은 공원인데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는 걸로 더 유명합니다. NBA 농구의 닉스라는 팀이 있고요. NHL 하크의 뉴욕 레인저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두 팀이 여기를 홈 그라운드로 삼고 여기서 이제 경기를 벌이고 있죠.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이 공원에서 보면은 반대편 삼각형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빌딩을 보러 옵니다. 빌딩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삼각형이에요. 이 빌딩이. 그 지은 사람이 누군가? 미국의 건축을 상징하고 있는 데니얼 버넴이라는 사람입니다. 시카고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1800년대 말인데 그때 시카고 엑스포의 전체 건축 설계를 이 사람이 합니다. 엑스포장에 가면 굉장히 큰 그 국가관이라는 건물을 다 짓게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파빌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파빌리온이 굉장히 여러 개 들어서 아주 굉장히 매머드급이었어요. 그 매머드급의 파빌리온 전체를 화이트 시티라는 백색의 도시라는 개념으로 바로 다니엘 버넴이 설계를 했죠. 시카고 엑스포는
또 우리나라한테도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시카고 엑스포에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선관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카고 엑스포는 우리가 아마도 엑스포에 참가한 최초의 그 행사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일찌감치 열린 행사였죠. 이 다니엘 버넴이 건축을 지어달라는 의뢰를 받고 바로 이 삼각형 땅에 이 사람의 아이들을 동원해서 삼각형 빌딩을 짓습니다. 20층 높이를 짓고 나중에 2층이 추가돼서 지금 현재는 22층짜리 삼각형 건물입니다. 근데 그 삼각형 건물의 오피스에 앉아 있으면 경치가 보이겠죠? 그러면 바로 정면의 경치가 뭐냐? 바로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의 전경을 바로 여기서 볼 수 있게끔 아주 특이한 설계를 내놔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전기 다리미랑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사람들이 플랫 아이언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전기 다리미 빌딩이라고 부릅니다. 브로드웨이는 또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브로드웨이를 따라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한번 우러러보고 다시 브로드웨이를 걸어서 가죠. 그래서 쭉 올라가면 뉴욕에서도 중심, 타임스퀘어에 도달하게 됩니다. 타임스퀘어는 뉴욕 맨하탄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다 모이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모이면 사람들이 뭘 볼까요? 바로 전광판 광고죠. 뉴욕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타임스퀘어의 이 전광판 빌딩일 겁니다. 80년대, 90년대 영화를 보면 전부 소니 광고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소니가 거기를 거의 4년인가 5년 동안 그 점버트론이라는 그 모니터를 걸어놓고 거기에서 광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 빌딩의 높이가 120m인데 거의 전부 다를 이 전광판으로 도배를 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옆에 있는 빌딩들도 빌딩을 전광판 광고의 벽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우리나라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홍보하는 그런 영상들도 거기에 등재가 되는데 그런 영상들로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여러분들 전광판이 그렇게 벽에 걸려 있으면 사무직원들은 과연 어떻게 덥지 않을까 하는 생각. 놀랍게도 전광판을 붙인 그 빌딩들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왜요? 그 전광판만으로도 수입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람을 들이지 않고 그거는 그 자체의 빌딩을 그냥 벽으로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딩은 원래 전광판 광고를 하던 곳이 아니라 신문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뉴욕타임즈, 이 뉴욕타임즈가 최초로 빌딩을 지어서 사옥을 옮겼을 때 바로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몇 년도냐면 1902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빌딩의 이름도 원 타임 스퀘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 빌딩이 좀 좁아서 그래서 이사를 가서 다른 곳에 그 사옥을 짓고 이 빌딩을 내놨는데 이 빌딩에 광고판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그게 지금 현재의 타임 스퀘어라는 이 광장의 어떤 상징적인 조형물로 변해버렸죠. 근데 타임스퀘어는 미국에서도 상징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 보신각종 타종 행사가 있죠.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원 타임 스퀘어, 바로 이 빌딩의 옥상에서 합니다. 공을 굴려서 떨어뜨리는 이걸 볼 드랍 행사라고 그러는데 볼이 떨어지면은 이제 그게 바로 그 새해 연도가 되는 겁니다. 브로드웨이는 다시 타임스퀘어를 떠나가지고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42번가쯤 오면 이제 거기서 브로드웨이 극장을 만나게 됩니다. 라이언 킹 같은 그런 상설무대 극장들이 거기에 쭉 있죠. 뮤지컬 극장가가 여기 들어선 거는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1980년대만 해도 이 42번가 스트리트 쪽에 우범지대였습니다. X-rated movie라고 그래가지고 성인용 포르노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라든가 아니면 핍쇼라고 그래서 이 눈요기 하는 쇼들, 이런 성인물들 이런 거 하는 데가 여기 다 몰려 있어서 일반적인 그 뉴요커들이 잘 들리지 않고 하는 이런 우범지대였습니다. 80년대까지. 이게 언제 변했냐? 1982년에 그때 당시에 줄리아니 시장이 극장을 살리자. 그래서 여기 극장이 드문드문 좀 있긴 했었는데 그 극장들이 이런 성인물들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핍쇼라든가 어떤 그 성인 엑스레이트 무비 시어터 그런 극장들을 다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82년도부터. 나가 뒤지기 싫으면.
그래서 이제 몰아내고 정화 작업을 했죠. 다른 곳에 있던 극장들이 다시 몰려와서 그래서 여기에 42번가의 극장가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시어터 디스트릭트, 극장 지구라는 이름을 붙여줬죠. 애초에는 여기에 살던 원주민들의 유산을 지키려는 유럽인들의 생각이었지만 지금 100년이 지난 다음에 보고 있으면 2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보고 있으면 뉴욕에 숨통을 터준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직선으로 움직일 때 나만큼은 사선으로 움직여서 이 조직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틈새를 열어주고 이 브로드웨이 역할을 우리도 조직사회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제 얘기에 공감하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사선으로 움직이는 브로드웨이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죠. 맵시 있는 로드마스터 조성하였습니다.